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손을 올리래잖아.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10월에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몸 상태가 들쑥날쑥하면서 좀 힘들긴 했었어요. 뭐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 그래도 10월에는 좀 더 활동적으로 보내길 바랬었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습니다. 이제 집에 몇 번 주말에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한강에 나가서 함께 자전거를 탔어요. 저 근데 그날 자전거 그거 조금 정말 다리 몇 번 움직였다고 이틀 동안 알아서 누웠거든요. 제가 이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병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노력을 그래도 많이 했어요. 좋다는 약들은 다 먹어보고 또 몸 상태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 몸이 괜찮아지면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을 좀 하고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거의 10월 달에는 많이 올리지 못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수요가 그렇게 많은 공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분은 기다리지 않을까. 딱 한 분께서 댓글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전혀 수요가 없진 않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요가 별로 없는 공급이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유튜브를 올리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미루기 병이 도져가지고 이렇게 영상 업로드 텀이 너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11월 1일인 어제는 마지막 재판이 있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정말 딱 2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마지막 재판일 수도 있다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동안 제출을 미루던 것들을 정리하느라고 재판을 앞두고서야 막 허겁지겁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금요일에는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그 코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싹 흐르더라고요. 이제 정말 11월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판을 하면서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구나 라는 것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재판장에 계속 나가는 거는 제가 그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전해 듣는 것보다는 직접 제가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의 문제를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호사랑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지난달부터는 재판에 직접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가 원고가 오전에 로펌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펌을 바꿨다는 게 지금 재판이 완전 끝 무렵이고 거의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2년간 이혼 재판을 진행했던 로펌을 버리고 재판이 다 끝나가는 무렵에 로펌을 바꾸는 게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참 늘 원고는 참 특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저희 전 배우자니까 좋게 말해서 특이하다고 아마 표현하신 듯한데 뭐 그냥 미친 원고죠. 올해 1월에도 게시물 삭제 항고심을 할 때 기존 로펌과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고가.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 변경 뭐를 또 제출했다가 또 새로운 변호사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뭐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형사 고소랑 항고심을 모두 새로운 로펌에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한 걸 보니까 그 새로운 로펌도 뭐 그렇게 특이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뭐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펌으로 바꿨다고 해서 지난번 항고심에서 승소를 했던 것도 아니고, 지난 재판에서 판사는 재산 분할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예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예비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이제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달라라는 요구였거든요.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은지 각자 입장을 정리를 이제는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뭐 제가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며칠을 알아눕고 뭐 또 몸이 안 좋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진짜 웃기죠. 결국에는 일주일 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재판 하루 전인 오후 2시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그 사이에 이제 재판 당일에 변호인을 또 바꾸고 재판 당일에 서면을 제출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대신에 당일날 서면을 제출을 하면 저희 쪽에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원고 변호사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쓱 내밀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래서 변호사랑 저랑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이제 프린트물을 보고 또 화면을 이렇게 띄우거든요. 재판장 화면에 띄우면서 이제 판사님도 원고가 원래 주장했던 내용과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판결일을 정해도 되냐라고 이제 저희 쪽에 물었어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법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판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변호사들이야 사실은 그런 거 따다닥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액수 같은 거 확인을 하고. 그래서 뭐 바로 판결일을 정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고와 피고 대리인에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12월 6일 내에 판결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차가운 공기를 쐬는데 갑자기 판결일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약간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급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지금? 뭘 더 해야 되지? 지금까지 내가 제출했던 서면은 판사가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논리적인가? 막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막 지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준비를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한참 나눈 뒤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재판과 함께 11월이 왔고, 11월은 이제 좀 다시 한번 다짐을 하지만 좀 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부터 몸이 좋지 않으니까 라는 핑계로 자꾸 일들을 미루는 것을 합리화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의 그런 모습이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바꿔보고 싶은데 이게 자꾸 아프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좀 모든 게 약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거를 좀 실천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12월에 판결이 나기 전에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또 10월에는 또 회사 프로젝트를 계약한 게 있어서 정말 그 일도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제가 바지 사장으로 있던 그 법인회사 있잖아요. 지난달에 해산 등기, 그러니까 폐업을 한다고 등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게으른 몸뚱아리로 이거 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 오랫동안 묵혀뒀던 일을 적어도 하나는 10월에 좀 정리를 하게 되었고, 이제 회계정산만 정리를 하면 이 지긋지긋했던 회사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달에는 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회사를 설립을 했으니까 밥벌이를 잘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도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누워만 있으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정말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 다시는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 이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월 23일에는 검찰청에서 톡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이제 보통 검찰청에서 무슨 연락을 받으면 보통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실제 검찰에서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건이 하나 또 생겼어요. 뭐냐면 10월 달에 무혐의로 결론이 난 스토킹 사건을 또 그 새끼가 항고를 또 했다고 합니다. 항고를 뭐 워낙 좋아하니까 매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에 끝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끝난 사건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패소를 하면서도 계속 발악을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에서 했던 것처럼 저를 깜빵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모양인데, 항고를 하면 저를 깜빵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뭐 어느 정도 저도 항고를 할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워낙 항고하는 걸 좋아하고 항고가 취미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항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면 정말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정말 머저리 같은 놈인 거죠. 이 머저리의 도발로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형사사건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나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캣타워 왔어. 올라와. 올라와. 고양이 올라와. 점프. 내 새끼. 내 새끼. 어우. 벽지 다 긁어버릴 거야? 우리 순이가 다 긁어버릴 거야?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엄마. 2년 동안 이혼 소송과 법정 싸움, 투병 막 이 모든 것들이 일상 속에 이제 깊이 들어와 버리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그 안에서도 즐거움도 찾고 그러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왜 이렇게 예쁜 고양이야? 앞으로는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생활할 수 있는 루틴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족스러워? 아이 좋아. 아이 좋아요.
내는 건데? 어? 엄마한테 왜 화를 내? 엄마가 뭐 잘못했어? 어? 엄마가 뭐 잘못했는데? 응? 왜? 왜?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해? 눈치껏 하라고? 야, 내가 네 눈치 보고 살아야 되냐? 어? 내 집에서? 뭘 화를 내? 어? 갑자기 집에 가 기분 나빠? 거기 만지지 마?